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최대 적폐인 차등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김웅호 전 교주 인천지부 정책실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교원 차등 성과급이 어떤 제도인지 살펴주시죠. 예. 교원 차등 성과급은 조직사회 내부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외재적 보상을 통한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2001년에 도입된 제도이고요. 이거를 초창기에는 A, B, C 이렇게 세 개 등급으로 나눴었는데 지금도 현재 세 개 등급으로 나누는 건 맞는데 몇 년 전서부터는 이제 그 등급의 이름만 A, B, C에서 S, A, B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조금 전에 살펴주신 교원 차등 성과급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죠. 뭐 한두 가지로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일단 학교 교육의 성과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입시 학원이라고 한다면은 뭐 상급 학교 진학률이나 이런 거를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 교육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학교 교육의 목표라고 한다면 학생의 전인격적 발달에 있는 건데 과연 어떤 것을 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 불분명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사에게는 학생들이나 그리고 이제 동료 교사와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이 교육의 질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통 능력 같은 것은 평가를 해가지고 수치로 나타내고 그걸 다시 서열화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성과급을 등급하기에 만들어 놓은 기준들은 사실 성과라기보다는 양적으로 얼른 수치화가 가능한 업무량이나 뭐 업무 곤란도 이거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업무 곤란도라는 것도 사실 주관적으로 측정하거든요. 성과급 심사위원들이. 서로 더 힘든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하다 보면은 이 성과급 기준안을 만들면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아이들에게는 존중과 배려, 나눔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성과도 아닌 주관적인 업무 곤란도에 대한 판단으로 교사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등급화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등급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인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차등 성과급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완전 많죠. 매년 실시하는 이제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성과급 폐지가 학교 현장의 최우선적인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만약에 10명의 교사가 근무한다고 하면 3명은 우수해야 되고 4명은 보통이고 3명은 최하 등급이에요. 교사가 몇 명이 근무하던 간에 그 학교의 교사들이 얼마나 무엇을 몇 명이 열심히 했든 간에 이 나라 모든 학교의 성과급 구분 비율은 3대 4대 3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 놓고 그 3등급에 맞게 돈을 차등해서 배분해요. 이렇게 하니까 쓸데없는 경쟁을 통해서 사기가 진작되는 게 아니고 기분만 나빠지는 거죠. 당연히 여론이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계신 부정적인 여론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습 격차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1년 동안 아이들 등교 일수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세보니까 1년 총 수업 일수의 3분의 1도 못 나온 학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원격 수업이라고 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학교에 나와서 진행하는 대면 수업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지금 걱정은 작년에 배울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아이들이 전국에 600만의 학생들이 모두 학년 진급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유급제가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 그 교육부에서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은 이 학생들의 학력을 체크하겠다고 해서 전수조사식 진단고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은 학력에 대한 진단 도구는 이미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작년 1년에 아이들이 정말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고 학년을 진급했다고 한다면 올해 배울 교육과정 내용의 수준을 일단 적정화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사회적 공론화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사회적으로 합의도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교육과정 내용 수준의 적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등교 환경을 좀 안전하게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뭐 등교 지침만 뭐 3분의 1 등교해라, 3분의 2 등교해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지금보다 훨씬 더 현격하게 낮추면 등교 지침을 자주 변경하지 않아도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거든요. 국회에서 작년에 관련 법안도 발의가 되었어요. 이제 학급당 학생 수를 지금보다 현격하게 낮추려면 교실 수나 교사 수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건 뭐 필수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좀 과감하고 유연한 정책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웅호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